자, 인트로도 아깝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란물 성착취물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형사법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형 관련 영상물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 그 소지 시청의 관점에서 한번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물 관련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알려면 각 영상물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상물의 개념 분류에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 영역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법리적으로 정리가 되거나 판례로 정리가 된 내용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다는 걸 좀 고려해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창작물 혹은 저작물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음란물이든 성착취물이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갖고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물은 저작물 혹은 창작물의 범주입니다. 이러한 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성 관련 영상물이라면 예를 들어 성인 인증을 받으면 볼 수 있는 콘텐츠, 등급 분류를 받은 영상물 혹은 사진이라고 그러면 성인 잡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러한 그 저작물 영역 안에 형법상 처벌이 되는 음란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뒤에 볼 성착취물은 일단은 이런 음란물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물의 개념에서 음란물이 어떻게 보면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개념이에요. 사회 통념상. 그리고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서 존중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노골적인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을 대략 알려드렸는데 음란물은 이 개념에서 보듯이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개념의 범위가 많이 변동될 수 있다. 형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다. 보통은 다 대부분 음란물로 분류가 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요거는 개념 속성상 등급 분류와 음란물은 또 사실 별개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다 해도 음란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표적인 음란물의 예를 든다면은 제작국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 그래서 불법적으로 복제 유통되고 있는 그 일본산 성인물, 속칭 AV 해당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볼 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입니다. 그 개념은 친절하게 법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 개념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냐와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느냐라는 이 개념 요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착오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입니다. 그 성폭법의 규정을 보면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개념 요소에서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반포의 경우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자의 의사에 따른 촬영이라 하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앞서 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과는 개념의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하고 성폭법은 서로 그 보호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가 보호법이고 이 성폭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이 보호법이기 때문에 이 개념상 중복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양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폭법상 허위 영상물입니다. 이 개념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개념 요소에서 중요한 부분은 반포 등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과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음성물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앞서 본 두 가지와 또 개념 중복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중첩이 생기는 경우, 예를 들어 합성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누구나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예를 들어 여자 아이돌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는 양죄의 보호법이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제가 모두 성립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 몰카 영상물에다가 얼굴을 합성하는 경우에는 원 촬영 대상자가 인식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제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허위 영상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게 성매매 처벌법상 위계, 위력, 음란 영상물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피해자가 성인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하고는 개념 중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오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위계 위력의 대상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실제가 미성년자라, 이러면 이제 착오 법리에 따라서 개념 중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보는 것이 맞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위계, 위력, 음란 영상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하고 허위 영상물과는 개념적으로는 중복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자, 이렇게 각 처벌 대상 영상물의 개념 및 중첩 영역이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어떤 착오의 문제, 성착취물의 발생에 있어서 대상자나 이런 것에 있어서 착오가 있을 때 어떠한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